요즘 그 커피 전문가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커피를 리뷰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는데, 프랜차이즈 커피를 리뷰하는 게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대기업들도 커피의 맛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따금씩 방향을 조금씩 잃어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세계적으로는 좀 그렇고 전국적으로 커피를 가장 많이 리뷰를 하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다,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카페가 또는 그 커피가 잘못됐다, 그르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죠. 실제로 리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금 곁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타벅스 커피의 맛.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있냐? 개인이 취향이니까 저는 맛이 없습니다. 왜 맛이 없냐? 일단 커피에서 탄향이 납니다. 저는 탄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스타벅스 커피에서는 탄향이 나요. 사실은 스타벅스 커피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요, 탄향이.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그 외에 스타벅스 커피에서 만들어주는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텀블러거든요. 커피 외에 베리에이션 음료들은 굉장히 맛있죠. 프라푸치노라든지 까르메 마키아토 다 맛있거든요. 그러면 왜 스타벅스 커피에서 탄향이 날까요? 그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태웠으니까요. 커피를 태운 겁니다. 로스팅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커피를 태운 거는 잘못 로스팅 된 게 맞아요. 원래 커피를 태우려는 의도로 볶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고기를 잘 익혀서 먹으려고 하지 고기를 태우려는 목적으로 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웠다는 거는 사실 로스터 입장에선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커피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적절한 커피예요. 거의 최고의 커피입니다.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스타벅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맛이 균일한 편입니다. 아마 균일성에서 따지면 스타벅스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균일해요. 그 바리스타의 숙련도라든지 바리스타의 이런 역량에 관계없이 얼추 향미들은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그 이유가 원두 때문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피는 볶는 음식이죠.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늘어나고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하게 볶은 커피에 속하는데요. 약하게 볶는 커피들은요, 로스팅하는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역량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단 몇 도, 시간으로 몇 초 만에 커피 품질이 맛이 많이 바뀌어요. 그 몇 초 만에 커피가 덜 익을 수도 있고 너무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배전 같은 경우에 강하게 볶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합니다. 스타벅스의 강하게 볶는 커피는 상대적으로 이 기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기술이 조금 덜 필요하고 그 재료와 상관없이 이런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약하게 볶는 커피를 내놓는다, 커피의 품질이 바뀌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세게 받겠죠. 전 세계적으로 아예 맛이 균일하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강하게 볶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덕분에 스타벅스 커피들은 그래도 비교적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1위죠. 스타벅스 커피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면은 그 볶는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재료가 엄청 많이 들겠죠.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비교적 품질이 높은 커피를 쓰려면 스타벅스한테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 그런 자본이 스타벅스에 없냐?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품질이 괜찮다고 하는 커피들은 매해 품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똑같아도 커피는 약간 재배의 특성상 중간에 맛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품질이 바뀐다고요. 매해마다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농장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품질을 낮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질이 좋다는 커피들은요, 스타벅스 커피의 소비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의 생산량이 스타벅스 커피의 소비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비교적 맛의 품질은 떨어지지만 생산량이 높은 커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료를.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퀄리티를 바꿀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커피 애호가 분들이나 커피 약간 전문가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싫어합니다. 맛이 없어서. 실제로 맛이 없기도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스타벅스 커피만큼 커피 산지를 도와주는 기업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게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그 커피 생산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본인들도 커피를 팔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기도 해요. 어쩌면은. 그런데 그 의도가 어쨌든 건 간에 확실한 것은, 분명한 거는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살기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커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커피 품종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커피 품종에 가장 앞서서 연구를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스타벅스가 자체적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농부들이 기후변화라든지 병충해를 걱정하지 않고
높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오늘 스타벅스 커피가 약간 맛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마치 옹호한 것 같은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그런 맛에 대해서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왕 싫어하더라도 이유를 조금 알고 싫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높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의 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상품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알면은 소비하지 않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집니다.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가격이 안 떨어지죠. 왜냐? 그만큼 소비자들이 아직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높은 가격인데 재료비는 싼 게 맞아요. 그런데 가격은 높아.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스타벅스한테 배워야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스타벅스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낮은 원가에 높은 가격. 그런데 시장에서 먹힌다? 배워야 되는 거죠. 커피 가격은 원래 비단 품질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카페에 갈 때 사실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장소를 대여한다든지 또는 그 장소의 분위기를 산다든지 이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맛을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싫어하더라도 조금 이유는 좀 알고 싫어하든지, 그리고 무작정 맛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만든 영상인데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점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